저는 올해 69세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왔죠. 그동안 가장 큰 걱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였어요. 민수는 제 외아들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니면서 꾸준히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 주변에서 선을 많이 봤어요. 저도 나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줬죠. 하지만 민수는 번번이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니 저도 조급해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죽기 전에 내 결혼은 봐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도 해봤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는 38세가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혹시 민수가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죠. 민수가 먼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다음 주말 민수는 수진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단정했죠. 무엇보다 밝게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죠. 저는 속으로 드디어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해외 본사랑 미팅도 자주 하고요. 수진의 말에 저는 감탄했죠. 커리어 우먼이구나 싶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회사 동료 소개였대요. 같은 업계에 있는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민수 씨가 정말 성실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만 따로 불렀어요. 수진 씨, 괜찮은 사람 같구나. 민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번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축복해 주실 거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이 늦게나마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수는 이미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해뒀더라고요.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사세요. 저희는 따로 살게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잖아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건 민수도 수진도 원치 않았어요. 작은 예식장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패백을 받을 때였어요. 수진이 큰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도 잘 챙기고 어머니 건강도 제가 신경 쓸게요. 저는 뭉클했죠. 이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를 얻다니요. 결혼 후 1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렴. 수진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저는 이해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특히 수진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니 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2달째, 명절이 됐어요. 수진은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 전에 가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료 준비를 해야 해요. 저는 아쉬웠지만 보냈죠.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일이 많이 바쁜가 보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밤늦게까지 일한대요. 제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요. 사실 저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더 자주 얼굴을 보여줬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댁에 매일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결혼석 달째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저는 반가웠죠. 차라도 한잔 하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수 아빠가 살던 집이라 정도 많이 들었고 뭐 다 익숙해서 괜찮단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그날 수진이 간 뒤였어요. 저는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유난히 집 이곳저곳을 유심히 보던 게 기억났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죠. 며느리가 시댁 구조를 파악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요. 하지만 머지않아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석 달째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그래, 수진아. 무슨 일이니? 저는 며느리의 전화가 반가웠습니다. 요즘 통 연락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수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도 살기 바쁠 텐데. 저는 사양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는다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해야 할 도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려야 하고요. 수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병원비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수진의 말이 계속됐어요. 저는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혼자 살면서 가끔 불안했거든요.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공동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공동 명의라니요. 그게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같은 것도 거기서 쓰시고. 수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제 통장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수진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 수진이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자. 저는 결국 동의했죠. 며느리의 효심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은행 갈게요. 수지는 금세 약속을 잡더라고요. 저는 금요일이 좋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좋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했죠. 민수한테도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이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내일 은행 가기 전에 서류 좀 준비해야 해서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서류? 저는 물었습니다. 은행 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건강보험 서류 처리하려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제가 복사해 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수진은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금방 올게요. 편의점에서 복사하고 올게요라며 나갔습니다. 15분쯤 지나 돌아왔죠. 다 했어요, 어머니. 수진은 신분증을 돌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어머니. 도장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은행 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 물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서랍장 두 번째 칸에 있단다. 저는 서랍을 열어 도장을 보여줬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라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수진아,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수진이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수진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난 수진이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내일 10시에 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간 뒤였어요. 저는 안방 서랍장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 닫았나 싶어 그냥 닫았죠.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내일 은행 간다고 했죠? 민수는 알고 있더라고요. 응, 수진이가 용돈도 정기적으로 주고 내 건강도 챙겨준다고 하더라. 저는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참 좋은 사람이죠? 민수의 목소리에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 수진이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기분도 좋았죠. 깔끔하게 옷도 차려입고 도장도 챙겼습니다. 10시 정각에 수진이 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수진은 오늘따라 더 밝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 다 준비했어. 도장도 챙겼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부축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은행은 한산했어요. 수진은 번호표를 뽑고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류 작성할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수진은 창구 앞 테이블로 가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우리 차례가 됐어요. 1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가요. 저희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공동명의 통장 개설하려고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저희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와 수진은 각각 신분증을 꺼내줬어요. 직원은 신분증을 스캔하고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직원은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여기 잠깐 상담실로 와보시겠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담실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수진이 재빨리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동명의로 만드는 건데.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고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라서요. 어머님만 잠깐 오시면 됩니다. 직원의 태도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돌아봤어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죠. 어머니, 금방 다녀오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직원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직원은 문을 닫고 저를 앉혔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이 물었어요. 명찰을 보니 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입니다. 제가 답했죠.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머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신 적 있으세요?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데요.
저는 30년 동안 이 은행만 썼어요. 다른 데는 안 가봤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쭉 이 은행만 이용했거든요. 김 과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님, 타행 조회를 해봤는데요. 화면에 뭔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최근 3개월간 세계은행에 통장이 개설됐네요.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하나씩 짚어가며 보여줬어요. 여기 국민은행, 여기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모두 어머님 명의로 개설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통장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이상한데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신용대출 신청 기록도 3건이나 있어요. 모두 어머님 명의로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대출이요? 저는 평생 빚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제 명의로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질 뻔했죠.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며느님께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을 맡기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수진이 신분증 사본을 떼어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것도요. 한 달 전에요. 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서류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줬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며느님이 어머님 신분증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왜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럴 리가 없어요. 김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예도용입니다. 범죄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저는 다른 가능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김 과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실수가 아닙니다, 어머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김 과장은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미 개설된 계좌 중 일부에서 돈이 인출됐어요. 얼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김 과장의 대답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200만 원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그 정도인데요. 누가 감히 제 명의로 그렇게 큰 돈을 빼내갔단 말인가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김 과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며느리를 믿었는데요. 수진이가 저를 이렇게 속였단 말인가요? 지금 바로 모든 계좌를 정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김 과장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효심 깊다고 칭찬받던 모습들이요.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던 걸까요? 김 과장이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계좌는 모두 정지시켰어요.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진 않을 겁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나간 3,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접수했어요. 김 과장은 물을 다시 따라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민수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며느리는요? 김 과장이 답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까봐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김 과장이 문을 열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여자 경찰관이었죠.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남자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을 보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제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거구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여자 경찰관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진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어제 신분증을 준 일까지요.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호로 들었습니다.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남자 경찰관이 말했어요. 결혼 사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민수는 진심으로 수진을 사랑했는데요. 지금 용의자가 밖에 있습니까? 여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번 창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일어났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수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경찰관들이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구 앞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오래 걸리셨네요. 그 순간 경찰관이 수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명예 도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저는 시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온 건데요. 그럼 왜 고객 명의로 세계은행에 무단으로 통장을 개설했습니까? 여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요. 수진은 말을 더듬었어요.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남자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명의로 3,200만 원을 빼갔다며. 그게 사실이니? 수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대답해봐. 내가 한 거 맞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정말로. 오해가 아니야. 경찰도 왔잖아. 저는 더 이상 수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진을 데리고 나갔어요. 수진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 과장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과장이 차를 한 잔 타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차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과장이 받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경찰서에서 오시래요. 저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민수 생각뿐이었어요. 아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 한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너머로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어머님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수진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수진, 본명은 최수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명이 다르다고요?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결혼 사기로 2번 기소됐었죠. 제 머리가 띵해졌어요. 결혼 사기를 2번이나 했다고요? 이전 피해자들도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죠. 형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수진, 아니, 최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던 건 거짓이었어요. 3개월 전에 이미 해고당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빚도 많습니다. 카드빚과 대출을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요. 형사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돈이 필요했던 거군요. 자기 빚을 갚으려고요. 아들을 소개했다던 회사 동료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공범입니다. 결혼 중개 수수료를 받고 움직였어요. 형사가 답했어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파트도 조사했습니다. 시세가 3억 정도 되더군요. 그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김 과장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집까지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최수진 씨, 할 말 있습니까? 형사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제가 물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민수를 속인 거야? 순진한 아들을 이용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민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늦게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사가 저를 말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랑 은행 잘 다녀왔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민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어. 당장 와야겠다. 경찰서요? 무슨 일이에요? 다치셨어요?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워. 빨리 와. 저는 경찰서 주소를 알려줬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기다리세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 민수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서에 계세요? 저는 민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는요? 수진이도 같이 왔잖아요. 민수가 두리번거렸어요. 수진이 말이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를 속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견된 것들, 수진의 전과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까지요.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제가 물었어요. 민수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며느리를 잘못 봤어.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멍청했던 거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경찰서 복도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죠.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거죠. 최수진과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형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선배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정훈이요. 저보다 5년 선배예요. 민수가 답했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훈 씨, 우리가 찾던 사람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공범입니다. 최수진과 함께 결혼 사기를 저질러 왔죠.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정훈이 형이요? 그럴 리가요. 이정훈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들을 물색했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남자들을 타깃으로 삼았죠.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민수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이정훈도 곧 체포할 겁니다. 지금 소재를 파악 중이에요. 형사가 말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믿었는데, 결혼 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신뢰를 이용하죠.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수진의 이전 범죄 기록입니다. 보시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듣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봐도 될까요? 형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년 전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더군요. 40대 남성과 결혼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피해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 두 번째 사건도 비슷했어요. 이번엔 50대 남성이었죠. 역시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증거가 약했거든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그런 사람을 왜 놔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법이 그래요. 형사도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니, 최수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어요. 형사가 답했어요. 만날 수 있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야,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 물어볼 게 있어요. 직접 들어야겠어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만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죠.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아드님만 보내드릴게요. 형사가 말렸어요.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어요. 민수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 같아요. 무슨 소리니?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라고 하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대요. 엄마 재산이 목표였다고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플까요? 결혼식 때 행복해하던 것도 연기였대요. 저한테 다정하게 굴던 것도 다요. 민수는 주먹으로 무릎을 쳤어요. 민수야, 그 사람 말은 이제 듣지 마.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38살 어른이
엄마 품에서 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자기 신혼집이 아니라 제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잘게요. 혼자 있기 싫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몸이라도 챙겨야 해. 제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수가 베개를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가서 위로해줄까 했지만 참았어요. 아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한 일주일 쉬려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푹 쉬어. 저는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오후에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수진은 당분간 구치소에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는 없겠죠. 그리고 이정훈도 체포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걸 잡았어요. 형사가 덧붙였어요. 도망가려 했다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빼앗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이미 쓴 돈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형사의 대답이었어요. 3,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돈 때문에 걱정이세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저는 웃어 보였어요. 제가 모아둔 돈 있어요. 엄마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돈인데요.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짐 정리도 해야 하고. 민수가 아침 식사 후에 말했어요. 혼자 갈 거니? 엄마가 같이 갈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가볼게요. 민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민수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괜찮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수야?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수진이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옷장에도 화장대에도. 민수가 말했어요. 다 버려. 보기 싫을 텐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네요. 손이 안 가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민수가 걱정됐습니다. 엄마가 지금 갈게. 기다려. 서둘러 택시를 타고 민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진의 물건들이 보였어요. 핸드백, 화장품, 옷가지들이요. 민수야.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죠? 이 물건들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슬퍼요. 민수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이었어요. 겨우 6개월. 근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민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수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은 박스에 담고 화장품은 버렸습니다. 정리하다가 민수가 멈췄어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거네요. 민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 민수와 수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 연기였을까요, 엄마? 민수가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그 사람은 없어. 저는 사진을 민수 손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그날도 제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민수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죠. 범죄 사실이 명백하니까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이혼 서류를 쓰다니요. 위자료 청구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갔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더라고요. 수진이 저희를 봤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수진의 범죄 내역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갈취했죠.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말하고는 다시 앉았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간단하게 끝낼 일인가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구나. 숨길 일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출근했어요. 일주일 만에 출근이었죠. 저녁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료들한테 다 말했어요. 어땠니? 제가 물었어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위로해줬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저는 안심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의 친구들이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 왔던 친구들이었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던데요. 솔직히 부끄러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요. 결혼 축하한다고 돈도 보내줬는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할 거야. 만나봐. 저는 민수를 설득했어요. 주말에 민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온 민수는 조금 편해 보였어요. 친구들이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다들 격려해줬어요. 누구든 속을 수 있다고요. 민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친구들 말이 맞아.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민수는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다가 민수 방을 지나쳤어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결혼식 앨범이었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겨뒀나 봐요. 민수야. 제가 불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너야말로 왜 안 자니?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이 안 와서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아직도 힘드니? 네. 이상하죠.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걸 아는데도 자꾸 생각나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잊어가면 돼.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러지 마.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제가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민수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한 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최종 선고가 있던 날이었어요. 민수와 저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었죠. 수진은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 3,200만 원은 배상하도록 한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저도 안도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김 과장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저를 도와줬던 그분이요. 김 과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는 반가웠어요. 재판 결과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징역 2년이 나왔어요.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날 제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했거든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민수가 김 과장께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과장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김 과장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과장은 은행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했어요. 고객보호 공로를 인정받았답니다. 포상금도 받았고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우리 집안을 구했는걸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이 사건이 교육 자료로도 쓰인대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사례를 조심하게 됐죠. 그럼 다른 피해자도 줄어들겠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기 전 저는 김 과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아드님도요. 김 과장이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금융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민수가 당부했어요. 알았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온 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기분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당연한 거야.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으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도 웃었어요.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상담 받으러 다니려고요. 심리 상담? 제가 물었어요. 네.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저는 찬성했어요. 민수는 그날부터 매주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상처를 들추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민수가 신혼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꾸며볼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저는 걱정됐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상담 선생님도 제 집에서 사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자신 있어 보였어요. 저는 민수를 도와 집을 다시 꾸몄습니다. 벽지도 바꾸고 가구도 새로 샀어요. 수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죠. 이제 완전히 제 집 같네요. 민수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내 공간이야.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자기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주 저를 찾아왔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래, 좋았구나. 저는 아들의 밝은 얼굴이 좋았어요.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믿어지더라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민수가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민수와 저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엄마, 저 요즘 괜찮아요.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보기 좋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가끔 생각나죠.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희망을 찾았어요. 그럼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은행 갈 때 항상 민수와 동행했습니다. 도장도 함부로 쓰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조심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줬죠.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요.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명예 도용 조심하세요. 신분증이랑 도장은 절대 함부로 주지 마시고요. 저는 당부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고마워했어요.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알아. 엄마가 다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나쁜 일만은 아니었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민수와 저는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만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엄마, 저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천천히 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어. 저는 아들을 응원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을요.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요. 물론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언젠가 민수가 진짜 사랑을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더 잘 살펴보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저희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